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파랑담배다. 멋진 사나이 싸움에는 천하무적 사랑 뜨겁게 바로 내가 파랑담배다. 멋진 파랑담배다. 지간 정신 교육은 잊어라. 젊고 순수한 화랑담배. 애청자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3월에 들어서니 날씨가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봄이 상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육덕님, 점떡님, 3월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바로 며칠 전에, 그러니까 3월의 첫날 3.1절이었죠. 예, 저도 3.1절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요즘 어린 친구들은 3.1절로 읽는 애들도 있대나 봐요. 네. 아,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슬픈 예시인데. 우프죠. 네. 우프죠, 진짜. 예, 저도 비슷합니다. 좀 며칠이 저희가 이제 방송 터울이 있다 보니까 3.1절을 맞춰서 하지를 못했는데 우리가 오늘은 3.1절의 의미를 좀 되새겨 본다는 의미에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일본군의 잔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예. 일본군의 잔재, 상당히 이게 좀 이야기가 좀 막역할 수가 있는데 일단 뭐 좋습니다. 오늘 일단은 우수 댓글 소개 항상 하듯이 먼저 좀 하고 시작하죠. 자, 육덕님부터 우수 댓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네. 이 표를 올려주셨는데요. 물음표 2개 쓰신 분이 있네요. 네네. 이분은 BX에서 예.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즉석식품들이나 냉동 등등. 아, 그 사진으로 올리신. 네. 예, 예. 아주 이미지로 제대로 올려주셨습니다. 예, 저도 보고 그렇죠? 되게 반가웠던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보니까 의무관님, 의무로 갔다 온 것을 재미있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남자들이 군대 문제 때문에 화내고 그런 일 좀 없게 해주세요. 아, 진짜 이거 참 와닿는 말이네. 이 나라 이 정부 똥별들아. 최강이네. 참 이 보면 참 맞는 말씀이시고 와닿는 말인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의무로 간 게 아니라 제가 자원에서 간 케이스긴 하지만은 제가 장교로 근무했다는 걸 솔직히 요즘 들어서는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야전에서는 드러나지 않게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계신 대한민국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묵묵히 조용히 숨어서 임무를 하고 계신 장병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까지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현재의 군사 문화라든가 현재의 실태를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픈 것 같습니다. 가슴이 아파집니다. 요번 방송은 저번 방송은 유독 또 댓글도 많았고 심지어는 사진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더 재밌게 올려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되게 깜짝 놀랐는데 또 예. 올려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우리 점떡님. 예. 아까 우리 육동님은 PX에서 파는 물건들 사진 올려주신 분들 소개를 하셨는데 저는 조금 우울해지는 사진 올려주신 분 소개를 할게요. 네. 일단 우리 점심님 댓글. 이분은 예비군들이 먹는 식사 사진을 첨부해 주셨어요. 봤습니다. 암담한 사진. 암담하죠, 진짜. 예. 그러면서 아주 암담한 댓글 올려주세요. 이게 몇천 원을 내고 먹는 점심. 기본은 설렁탕, 고추기름 넣으면 육개장. 이런 걸 6,000원씩이나 받아먹죠. 그리고 또 사진을 올려주신 분 중에 아들하고님. 이게 언제적 사진인지 잘은 모르겠는데 어떤 해병대 간부하고 정치인들 여러분이 서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글을 적어주셨죠. 정치인들과 아들과 함께 군대에 꼭 같이 가시기를. 이야, 이건 정문일치입니다. 정문일치입니다. 저는 지금 아이디가 기억이 안 나는데 사진 중에 인상 깊었던 게 모 정치관님께서 우리 탄피죠. 대포. 탄피. 예. 155mm 탄피 같아 보이던데 얼핏 보기에는. 그 탄피를 물병이라고 들고 앉아 계시는 걸 보고 야, 저거는 뭐 탄피 미네랄 워터인가. 그렇죠. 이게 보탄입니다. 보탄. 예. 참 그런 걸 보고 저러면서 왜 군대를 가서 격려를 하고 계신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당시 옆에 계셨던 분 한 분은 저 예비역 중장이신데 그걸 또 맞장구를 치셨다죠. 그렇죠. 뭐 끝까지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하시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또 저도 이렇게 그런 내용을 또 언급할 수가 없게 됐는데 하여튼 그 소개되신 분들께는 저희들 앞으로는 뭔가 좀 소정의 선물을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디펜스 21 플러스 잡지 한 부씩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댓글이 또 이제 아이디가 좀 닉네임도 바뀌고 해서 저희가 이제 주소도 모르고 해서 어떻게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제가 그 댓글란에다가 그 제 이메일을 남기겠습니다. 이메일을 남기게 되면 그 소개되신 분들은 들으시고 그 이메일로 저한테 주소를 보내주시면 제가 디펜스 21을 꼭 한 부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이제 주제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 봐야 되는데, 일본군의 잔재란 주제로 오늘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일본에서 유학을 했었고, 일본 문화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즐기는 사람이긴 하지만은, 우리 민족의 정기라든가 우리 문화, 사회를 올바르지 못하게 굴절시킨 일본군 잔재는 정말 창자가 끊어지게끔 싫습니다. 무겁지 않은 범위 내에서 오늘 재미난 실내들을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첫 시도를 저희가 한번 음악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오늘 좀 음악을 좀 들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공군의 보람의 형제라는 곡, 그리고 육군의 황색마우라, 이 두 곡을 이제 우리 군가를 먼저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군함행진곡이라는 일본 곡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이신지 댓글에다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면 놀라실 겁니다. 빨간 마후라 가훈은 활주로 하나 우리는 보람의 형제 사랑에는 약한 사나이 어젯밤 꿈속에서 본 그녀의 맑은 눈동자 아가씨 날 잊지 마오 요다음 토요일까지 보아라 자랑스런 은빛의 그 날개를 사나이 태어나서 두 번 죽으랴 저 푸른 하늘은 나의 것이다 hey! 나에게 맡기어다오 조국의 형님은 황색마우라 아오는 철갑의 투사 우리는 멋쟁이 용사 사랑에는 약한 사나이 어젯밤 꿈속에서 본 어여쁜 그대 눈동자 아가씨 날 잊지 승리가를 부를 때까지 나에게 맡기어다오 조국의 푸른 강산을 우리는 멋쟁이 용사 얼룩무늬 사나이 가자 가자
자, 그리고 또 다른 비교 대상을 제가 정했어요. 요번은 좀 다른데, 앞에는 군가였죠. 요번에는 복음성가. 부럽지 않네라는 곡과 1800년대 후반에 메이지 시대 때 만들어진 유키나루 스이헤. 우리말로는 용기 있는 수병이라는 곡입니다.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煙も見えず雲もなく風も起こらず波立たず鏡のごとき後悔は曇り染めたり時の間に空に知られるイカズチか波にきらめく稲妻か煙は空を立ち込めて天津日陰森の暮らし戦い今か竹縄に勤め尽くせるマスラホの 자, 이 두 곡 중에 재미난 건 앞에 곡들은 앞에 그 보람의 형제와 항생마을로는 작사 작곡가가 기명이 돼 있고 부럽지 않은 없어요. 그 작곡가가 출처가 없는데 이 유추해 보면 이 노래가 1930년대 넘어서 이렇게 유입이 됐다 그래요. 성가로서 이렇게 복음성가로. 그렇게 봤을 때 분명히 이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일본 군가를 그대로 받아들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 음악을 틀었냐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저희는 아무리 시각적인 게 안 되니까 음악적인 걸로 한번 좀 효과를 드려보고 싶어서 이걸 틀었는데 아마 청자님들 느끼시기에 거의 뭐 일본 군가의 그대로 빙의 그대로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일본 군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군가를 이야기하면 군가에 또 나오는 노랫말도 있고 용어가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해서는 또 우리 이동훈 씨가 아주 기차게 또 정리를 해오셨어요. 사전을 여러 개를 이제 쌓아두고 예. 가시면서 몇 개 국어 사전을 주셨다고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그 용어에 대해서 한번 먼저 한번 들어보죠. 그러면요. 예. 우리나라 군대에도 그 일본식 용어들이 뭐 많이 쓰이고 있긴 한데요. 일단 그 구체적인 그 신뢰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그 짚고 넘어갈게. 그 일본이 그 번역에 있어서만큼은 그 동아시아 그 최고의 선진국이었다는 점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아, 맞죠. 네. 그건 맞아요. 예. 예. 예를 들어서 뭐 민주주의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사회라든가 인민이라든가 뭐 이런 용어들이 뭐 원래 그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에는 전혀 없던 말입니다. 그렇죠. 어떤 맞죠. 그거를 예. 그 서양에서 그 수입해온 개념을 일본에서 그 진짜 그 각고의 노력을 들여갖고서 그 한자어로 그 바꿔갖고서 이거를 그 동아시아에다 보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친구들이 그 이런 식으로 해갖고서 그 동아시아 타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국이나 이런 나라 사람들의 언어 생활의 향상에 분명 큰 공헌을 한 건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본에서 만들어진 용어라고 뭐 다 문제 삼을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여기서 문제 삼을 거는 엄연히 대체할 다른 용어, 그러니까 또 관행적으로 쓰이는 그 군대 용어만을 문제로 삼을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또 조사를 하다 보니까 흔히 일본식 용어라고 막 알려진 것들이 많은데 이게 또 알고 보니까는 또 예를 들어서 조선에서 쓰던 말, 중국에서 쓰던 말, 우리가 잘 몰라서. 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해병대에서 뭐 점호를 순검이라고 해서 뭐 순검도 일본식이다 막 이러는데. 아, 그렇죠. 일본군에서 옛날 해군에서 준겐이라 그랬으니까. 실제로 예, 그리고 국방부에서도 이 순검이란 말을 또 순화 대상으로 삼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조선에서도 순검 썼거든요. 예, 그리고 뭐 오장이라는 표현도 뭐 일본식 표현이라는데 중국에서도 오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병사 5명을 거느릴 수 있는 지휘관.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과감히 배제를 했습니다. 뭐 네. 우리나라에서 중국이나 써본 적이 있는 용어들. 그리고 또
저희는 그 군대 용어만 다루기 때문에 건설업계나 뭐 자동차업계 이런 데서 같이 쓰는 말도 과감히 뺐어요. 아, 네. 뭐 공구리, 나라시 네, 이런 말들. 예. 은어라고 하죠. 네. 네. 자,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크게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일본식 용어 중에. 네. 일단 한국어식으로 음독이 된 말들이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대표적인 게 수입이라는 말. 아, 뭐 총기를 수입하다, 뭐 포를 수입하다 수입하다. 할 때처럼 뭔가를 수입천도 있고. 예, 그렇죠. 뭔가를 닦거나 정비하다라는 말로 쓰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원이 일본어 테이르입니다. 예. 테이. 예. 여기에서 한자로 적힌 손 숫자, 드릴 입자 요거를 따갖고서 그대로 수입이라고 읽은 거예요. 손을 집어넣는다 이런 뜻이네요. 네, 예. 그죠? 손을 집어넣는다. 예. 그리고 일조점호, 일석점호 할 때 일조, 일석. 예. 날일자인데요, 그죠? 예, 이거는 일본어로 아침하고 저녁을 뜻하는 이초하고 이세키를 한국어식으로 도금을 바꾼 거예요. 네. 그리고 고참. 고참. 이거 일본식 용어 코산에서 유래된 거거든요. 코산. 네, 코산. 근처도 들어봤어요. 이것도 네. 한국어식으로 바꾼 거고. 그리고 또 자길, 금일, 명일. 어제 어제, 오늘, 오늘, 내일을 그쵸. 의미하는데 이거 일본어 키노하고 쿄 아시타가 어원이에요. 이거를 그렇죠. 한국어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뭐 흔히 나오는 기합. 기합. 이것도 일본어 키아이에서 맞아요. 이거를 도금을 바꾼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카테고리가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로 일본어하고 한국어가 믹스가 된 피진 용어가 있어요. 피진 용어. 네. 대표적인 게 막사 물 청소할 때 물 청소를 가리키는 말 미싱하우스. 네. 이게 있는데 사실 이게 어원이 거의 민간어원에 가까워서 저도 이 피진 용어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썰 수준으로 어원을 풀 수밖에 없는데요. 가장 유력한 설로 물을 뜻하는 미즈하고 일본어로 고치다를 의미하는 나오시가 합쳐서 미즈 나오시가 되고 이게 여러 사람들의 입을 거쳐서 솔직히 군대 용어 종이 같은 데 적어서 전파하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의외로. 그렇죠. 그리고 예. 또 약자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예. 예. 이게 여러 사람의 입을 거쳐서 전달돼서 미싱하우스로 와전되었다는 설이 유력하고요. 미즈나오 씨가 예. 짧게 미씨, 이게 예. 미싱 이렇게 돼서 미싱하우스. 예. 가족 오락관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리고 또 다른 설로는 일본어로 일본어로 와전된 일본어긴 한데 좀 연세 드신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 재봉틀을 미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미싱 그렇죠, 말이에요. 미싱. 예. 이거에서 변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재봉질을 하듯이 걸레를 그냥 쫙 잡고 그냥 드르르르 밀듯이 일자로 쫙 밀고 네. 나가죠. 닦으니까는 그 다음에 하우스는 아시다시피 막사에서 따지 않겠냐 이런 설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런 피진 용어에 피진 용어로 볼 수 있는 용어가 유명한 짬밥. 짬밥. 예. 짬밥. 그죠? 이것도 썰이긴 한데 잔반을 의미하는 장방에서 변했다는 설이 유력해요. 근데 잠반이라고 실제로 한자로 씁니다. 그렇죠. 일본에서. 예. 예. 그리고 또 이런 피진 용어 중에 또 마지막으로 볼 게 오한마. 오한마. 야, 이건 진짜. 예.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럼 우리 유학 갔다 온 외동님께서 또 해설을. 유학파 또 티를 내야 되나, 이거? 예. 이게 오라는 게 존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한자로 어전어자에 이 명사를 붙이게 되면 더 존대하는 의미가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일본에서 한말을 높이지를 않습니다. 술은 높이더라고, 오사케. 네, 그죠? 그건 높이죠. 이제 주요 단어들을 높이는데 심지어 일본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그랬었어요. 파 양념 절여서 이렇게 일본인 손님들한테 주면 그게 너무 맛있으니까 더 달라고 하기 미안해서 일본이 오네기 구다사이란 말을 해서 제가 오네기 뭐지? 그러니까 자기가 존중하는 의미에서 오를 붙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어에서는 오네기란 말은 없거든요. 그렇죠. 이 오한마도 없는 말이죠, 실제로는. 참 이상한 일본어까지도 있네요. 참. 역시 유학파는 뭔가 다르네요. 네, 부럽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카테고리로 볼 수 있는 게 아예 일본식 발음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 겁니다. 아까도 나라시라든가 공구리 이런 말 하긴 했지만은 이런 용어들 들어보면은 과연 여기가 한국 군대인가 싶을 정도로 예. 특히 이런 거는 해병대가 많이 심하긴 한데 그 이유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본 발음을 그대로 가져와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신빙, 악기발이. 예, 둘 다 그 신병 혹은 그 새 물건 이거를 의미를 해요. 신품이죠 원래. 예. 그렇죠? 신품이죠. 예. 악기발이는 왜 이게 그 새 걸로 그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원래는 그 쌀 이름이었는데. 네. 그리고 뭐 그거 제가 알겠어요. 아키가 예. 가을이지 않습니까? 네. 가을 추수에 나는 햅쌀이라는 뜻입니다. 아하. 그래서 일본에서는 새로 등장하는 사람을 신미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고 보니까 그건 뭐야 그 쌀 품종 중에 하나가 무슨 뭐 악기가 들어가는 게 있던데 그러고 보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거 그 예, 악기발이. 맞죠. 그 맞고. 쌀이죠. 가을 추수 네. 쌀. 예. 쌀이구나 그요. 그리고 아까 신빙 같은 경우는 참 재미난 게 저도 소대장 할 때 소위 처음 들어가면 병사들 사이에서 신빙 소대장 왔다 신빙 소대장 왔다 그러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일본의 육군사관학교 60주년사인가 거기 본 게 나와요. 소위를 야전에서 신빙이라 불렀다. 보면 참 비슷할래만큼 참 비슷하게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사회에서도 많이 쓰면죠. 총기 다이 할 때 다이. 무슨 다이. 다이. 예. 거치대가 뭐 맞죠. 이거야 뭐 당구 많이 쳐보신 분이야 뭐 짐작 하시겠죠. 뭔가를 그 놓는 거치대를 뜻하는 다이가 어원이고. 자 그리고 낙가오리가 뭔지 아십니까? 낙가오리 많이 들어봤죠.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다. 잘 안 쓰는 단어라서 일본에서도. 이거 그 해병대에서 그 정찰모 있잖아요. 그 중절모처럼 생긴 그 정찰모. 이거를 분이엣이라고 하죠, 그죠? 예. 보통. 그 분이엣을 가르칠 때 낙가오리라고 많이 읽었는데 이게 그 어원은 그 일본어로 중절모를 뜻하는 나카오레가 어원이랍니다. 네. 나카오레. 실제로 국내 모 소설 작품에도 낙가오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 역시 중절모를 가리킬 말이고. 예. 그리고 또 마이가리라는 말. 이건 또 뭘까요? 그건 저도 알겠어요. 예. 왜냐면 저도 약간 그런 거 해본 적 있으니까 선배들이 그런 거 많이 했었는데 예. 그 중대장 오면 중위로 오면 안 되니까 지금 이제 몇 달 안 남았으니까 그 지휘관들이 미리 대위 계급을 예. 직책계급장이라고 예, 하죠. 미리 달아주는 거예요. 예. 가라로. 그래서 이제 마이가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히는 계급 위조라고 하죠. 예. 뭐 계급 위조 그렇게 볼 수도 있긴 있겠죠. 예. 예, 역시 그 순화어가 있는데도 이렇게 써요. 이게 그 어원은 일본어로 그 가부를 뜻하는 마에가리가 어원이랍니다. 그리고 또 기리까이. 기리까시라고도 많이 하죠. 예. 기리까시 정도 들어가면 피진이고요, 이건. 이거는 그 병, 부사관, 장교관 그 신분 전환을 의미한대요. 일본어로 그 변경 또는 전환을 뜻하는 그 마이가리가 아니지. 기리카에가 기리가 예. 끊다, 카에가 변경하다, 돌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단계가 잘려서 바뀌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리카에입니다. 기리카에. 기리카에. 그리고 이것도 해병대에서 진짜 많이 쓰는 말인데 긴바이가 있어요. 뭘까요? 긴바이. 육덕님 말씀해 주세요. 아는 것 같아. 답을. 옛날 군대는 뭐든지 부족해가지고 예. 그 옆중대에서 물자를 훔쳐오고 그런 게 있었죠. 그런 점도둑질을 가리켜서 해병대에서 긴바이라고 합니다. 그 한자로 균배구나. 예, 예, 군대죠, 맞습니다. 군대. 예. 예. 그리고 또 함구가 있어요. 함구가 뭘까요? 함구 입 다물다 할 때 함구 아니에요? 함구해라.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래요. 뭘까요? 뭔데요, 근데? 이 반합을 또 해병대에서 함구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참 신기하네. 예, 이게 그 반합을 뜻한 일본어 그 한코우가 어원이래요. 한코. 예. 그리고 단카 이건 또 뭘까요? 그건 육군에서 쓴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뭐 전군 다 쓰죠. 예. 이게 자금 용어인데 전문 용어예요. 나르게 따져보면. 이게 흙 같은 거 쌓아가지고 들고 가는 거. 예. 들것같이 생긴 거죠. 그걸 단가라 그러죠. 예, 이것도 그 말씀하신 들것을 뜻하는 그 일본어 단카가 어원이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뭐 다들 아시겠죠. 하이바 이 나일론 방탄모를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하이바. 이 나일론 등 그 섬유를 나타내는 영어 화이버의 그 일본어식 발음인데 이게 의외로 또 보면은 그 창군 초기 그 노병들이 네. 그 M1 헬멧 그 내피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그 섬유로 만든 거니까. 그렇죠. 이거를 또 이렇게 불렀다는 기록도 있다고 그러네요. M1 철모의 라이너죠 원래는. 예. 그렇죠. 화이버라는 말을 갖다가 그렇게 부르는 거네요. 결국. 예. 파이버죠. 예. 좀 발음이 안 되니까. 예. 그리고 구리스펜 이거는 색연필. 그리고 이것도 해병대에서 되게 많이 쓰는 말이에요. 곤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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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저도 수십 번 들었어요. 예. 아르바이트 할 때. 예. 넌 곤조가 없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장님들이나 아르바이트 점장들이 많았는데. 예. 근성이죠, 근성. 예, 근성. 맞습니다. 근성. 싸가 중에 곤조가 들죠 거기는 심지어.
그리고 이제는 지명까지 나와요. 오키나와는 또 뭘 말하는 걸까요? 아, 그거 들어본 것 같은데. 뭘까요? 그 육덕님. 예전에 그 육군에서 예. 그 미군 공수잉을 달던 때가 있었는데 그걸 갖다 오키나와잉이라고 많이 그랬어요. 아, 육군에서도 썼군요. 예. 뭐야, 나도 모르는 단어들 알고 있어. 제가 알아보기로는 이게 또 그 해병대 구형 그 단색 작업복을 가리키는 말이었대요, 또. 예. 이게 왜 오신대 그 지명이 붙었을까? 그게 이유가 오키나와에 주둔한 미 해병대를 통해서 그 전해진 복식이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엑스반도. 예. 반도. 예. 한반도가 아닙니다. 밴드의 일본식 발음인 반도 이거 그 아마 육군본부인가 국방부 홈페이지에도 나올 거예요, 아마 엑스반도 용어. 네. 아직도 많이 씁니다. 공식 명칭이 별로 없어요, 보면. 이거. 원래 공식 엑스밴드 같은 경우에 공식 명칭이 그 배낭끈이죠. 예, 배낭끈이 공식 명칭인데 배낭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없죠. 저도 군생활하면서 한 번도 배낭끈이라고 이야기하는 적은 그 사실 구형 X밴드는 옛날에 괴나리 보찜 시절에 배낭끈이 맞고요. 예. 신형 X밴드는 그 뒤에 나온 신형 그렇죠. 신형 문장 그 철제 프레임 있는 거. 예, 배낭끈하고 유사하게는 생겼는데 원래 그거용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 서스펜더 전용으로 나온 거죠, 사실 그게. 그 아까 그 용어 말씀을 드리면서 그 해병대 특히 이런 완전 그 일본 발음 나는 그 군사 용어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 제가 그 조사를 해본 바에 따르면 그 창군기 당시에 그 일본군이나 만주군 출신 간부하고 병들 그러니까 그 기존에 그 해군에 있던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을 그 많이 모았기 때문에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모아서 만든 조직이 해병대였고 그리고 그 때문에 그런지 그 해병대 창군 초기 노병들 회고록을 보면은 재밌는 기록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막사를 그 청소하는 방식만 하도 그 일본 해군에서 쓰는 방식을 그대로 씁니다. 그 새끼줄. 예, 새끼줄 꽈갖고서 그거를 그 물에다 적셔서 그 닦고. 네. 그리고 또 뭐 기관총 총검수를 배웠다고 해요. 그 일본군의 그 기관총은 그 착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예 그 일본군 같은 게 기관총 총검수를 FM을 배웠는데 그게 그 한국 해병대 초기에도 그대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 저조자 그 기합 주는 방식 중에 북해도 곰잡이라는 게 있었대요. 이게 뭘까요? 대충 상상은 가겠다. 일단 곰이니까 북해도 추울 거고. 네. 뭐 사람을 곰처럼 만들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예, 그쵸. 예,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엄청 더운 여름에 그 방한 피복 이빠이 입힌 다음에 그 훈련을 시킨대요. 네. 우리가 한참 더울 때 일부러 보호이 입히고 내피 입혀가지고 기압 주는 그거구나. 예. 보급받은 의류를 다 입히는 경우도 있어요. 예. 예. 그러고 또 아까도 그 긴빠이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아예 그 창군 초기 노병들 분들 말씀 들어보면 아예 훈련소에서 그 가르쳤답니다. M1 소총 그 부품 일부러 그 교관들이 몇 개 숨겨놓고 야 그 옆중대 거 절취해서라도 이거 메꿔 와. 막 이런 식으로 그 절도 행위를 조장을 하고. 그건 구일본군에서 보급 부족 현상을 해결하던 방법은 거의 같아요. 그렇죠. 물론 일본군 영향이 아니라 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렇죠. 참 뭐 공교롭게도 그렇게 참 비슷하게 닮아가 있네요. 예, 그래 이런 뭐 용어라든가 관행이라든가 되게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은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뭐 최근에 뭐 해병대 제대하신 분이나 뭐 이런 분들 많이 리플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아까 좀 참 얼차례 이야기하니까 저도 기억나는 게 이건 제 대학원 경험인데 뭐 일본 대학이나 대학원은 우리처럼 이렇게 군사 문화가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일부 운동부만 좀 그게 있는데 연구 문제 때문에 한번 일본의 그 국립 역사 민속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뭐 일본에서 레키하크라 그러는데 거기 제6관 전시관을 가게 되면 그 전쟁과 사람의 이동이라는 전시물이 있어요. 거기 보면 뭐가 있냐면 영화물들이 저장이 돼 있는데 영화에서 뭘 보여주면 일본군의 기합들 얼차례를 보여주는데 정확히는 가혹행위죠. 네, 뭐 가혹행위죠. 거기서도 가혹행위라고 나오고 뭐 린치라는 말도 쓰기도 하는데 재미난 게 제가 군에서 당했던 거와 똑같은 게 그게 있더라는 거죠. 제가 당할 때 좀 걸리지 않았습니까? 네. 뭐 장교들 문화는 아직까지 약간은 기합이 있을 겁니다. 제가 뭐 유추를 해보면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나라 그 벌처리 중에 아마 이건 대학에서도 겪어보셨을 거예요. 예. 고목나무 매미.
예, 나무에 딱 매달려 떨어지면 안 되잖아. 그 계속 맨 해야 되니까 그만하라 할 때까지. 이게 일본에서 셈이라고 해서 있더라고요. 셈이가 매미란 뜻이거든요. 말도 똑같네. 예, 셈이.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건 아마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 중에 아마 받아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주는 그 벌칙 중에 학교 우리 때는 선생님들이 그런 게 좀 있었으니까. 예, 많았죠. 그 책상 양끝 이렇게 잡고 그 자전거 타듯이 발 이렇게 왜 돌리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아, 저는 안 당해봤어요. 그 일본에서는 하늘의 자전거 소라노 지덴시차라 그래서 어이쿠야. 와. 그 영화에 있습니다. 50년대 영화에. 일본에 한참 50년대는 전쟁에 대한 반성 분위기가 좀 있어서 그런 반전 영화들이 꽤 있어가지고 그 영화들을 보면 야, 내 대학 시절과 학창 시절은 저 일제 연속인가? 그런 생각을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자전거 말고 오토바이 타기를 많이 당해봤어요. 오토바이 타기. 그거 비슷한 것도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좀 다른 명칭이긴 했는데. 하여튼 그런 거 보면 참 이 잔재라는 게 뿌리 깊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용어와 사람의 의식과 행동을 통제하는 기압까지 쭉 한번 봤는데. 자, 우리 육동님 하면 또 우리 또 먹는 거 빼면 또 시체고. 언제부터 제가 이거 먹을거리 전문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그 덩치를 보세요. 유지비가 우리보다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배기량 자체가 달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뭐 어쨌든 그래서 또 우리 먹을거리하고 또 육동님 또 전공이 또 하나 또 있잖아요. 피복. 복제사 이런 거. 그쪽에 대해서도 아마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일단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나 갈 대상이 아닌 분들이나 다 건빵은 아마 아실 겁니다. 건빵. 예. 하드텍이라 그러죠? 네. 일단 이 하드텍, 보통 건빵, 군용 건빵 보면 하드텍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분명히 영어 아닙니까? 영어죠. 예, 영어로 적혀져 있으니까요. 밑에 보면. 보급 봉지에 보면. 근데 이거 USA에서는 못 알아들어요, 말을. 그러고 보니까 나도 미군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거 못 알아듣긴 못 알아듣더라. 말 쓰질 않는 거죠? 아니, 크래커, 비스켓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그런 거 본 적 없다고. 왜 모르냐 하면은 좀 이따가 육덕님이 설명할게 미국이나 유럽식 전통 건빵하고 일본식 건빵하고는 완전히 스케일이 달라요, 한마디로. 그래요? 한번 이야기를 좀 부탁드려볼게요, 그럼 계속. 저도 일단 건빵이라는 게 보통 조그만 쪼가리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구멍이 2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생긴 게 USA나 유럽에는 존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없었어요. 제가 봤는데 걔네들은 크래커처럼 넓은 거더라고요. 칼로리 밸런스라는 거 있죠. 요즘에 보통 메이킹 브랜드 이름을 바로 말하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생긴 거나 아니면은 이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에잉스 그렇죠. 이런 거. 그런 거랑 비슷하게 생긴 거가 주로 미군이나 그런 쪽에서 먹는 건데 우리가 먹는 게 흔히 일본식 건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조그만 쪼가리들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리고 이 건빵 하면은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별사탕. 그렇죠. 별사탕 이것도 참 모양이 희한하게 안 생겼습니까, 보면은? 그거 기억나시죠? 훈련소 때도 한 번씩 받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건빵 주잖아요. 그렇죠. 쪼개 보면 안에 찹쌀 나오잖아요. 그거 이게 말해도 되나? 여자분들 계실지 모르는데 그게 정력 감퇴제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예전에. 소문은 소문인데 일단 대한민국 국군은 그런 거 만들 예산이 없죠. 왜요? 성범죄 요즘 많은데 좀 장군들하고 대령님들 건빵 좀 드셔야지. 마스터도 그렇다는 얘기 많았죠. 마스터 근데 그분들 드실라나? 글쎄요. 어쨌든 이 별사탕이라는 게 그러니까 당시 일본군 구일본군 시절에 이게 그 시절로 돌아가 보면 이 별사탕이라는 게 제조 기술이 대단히 뛰어난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고난도의 기술이었죠, 어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외동님 그 원어로 뭐라 그랬죠, 이거를? 콘페. 그렇죠. 건빵은 감빵. 콘페. 이걸 갖다가 또 만드는 게 또 전문 기술자들 수준에서 거의 만드는 거예요. 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당시 일본 기록을 받으러도 되게 임금이 높은 사람들로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정도로 이게 사실 그 당시에는 고급 제품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보면은 그 고급 식품이었는데 네. 이게 우리한테 넘어올 때 일본이 네. 2차 세계 말기 때 보급이 잘 안 되니까 보존식으로 건빵이 많이 나갔거든요. 그렇죠. 아마 그러면서 우리한테도 이렇게 군용 식사라든가 일반에서 당신은 군용이 되게 귀했으니까. 귀했죠? 네. 그죠. 그래서 이 건빵이 되게 대중적으로 퍼졌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봤을 때. 실제로 건빵은 지금 요새 나오는 건빵도 그 유통기한이 6개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의 보존식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그 현재인데. 크기가 작고 네. 구멍이 두 개 있는 게 그 이유래요. 제가 보니까 그 습기가 많은 아시아 지역에서는 크기가 작고 구멍이 두 개가 뚫려야 안에 그 마른 건습이 유지가 된다 그래서. 눕지 않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서양하고 좀 다르대요. 저도 이제 그 이거 이야기 하시니까 저도 살짝 기억이 떠올라서 말씀드리는데. 그 나는 전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다. 다. 네, 그렇죠. 그 건빵에 대해서 얘기해봤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 뭐 일상에 군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많이 먹는 건데 우리 흔히 카레라고 하죠. 네. 그게 원래 발음 뭔지 아시죠? 이 영어 잘하시는 분한테 맡겨야지. 커리. 커리라고 하죠. 네, 그렇죠. 이 카레 역시 일본에서 붙은 말입니다. 그렇죠. 일본에서 네. 카레라이스라고 카레 라이스. 말하니까. 보통 네. 그게 일본에서 나온 말인데 정확히는 이게 일본 해군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아, 그렇겠네요. 예. 네. 그 요코스카에 보면 이제 카이군 카레, 해군 카레라는 말을 쓰니까. 그렇죠. 네. 실제로 메이지 천황이 네, 전국을 순시하면서 그러니까 밥에다가 황색 국물을 얹어 먹었다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의 어원이라고 하죠. 일단 그 뭐 일본 군의 문화긴 한데 뭐 특별하게 잔잔하지만 그렇게 마이너스 되는 내용은 아닌 거고. 그렇죠. 카레하고 건빵은 맛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그렇죠. 우리 식생활에 그런 게 영향이 끼쳤다는 이야기를 좀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 말고 이제 중요한 거 그 아까 의식주 쪽에서 제가 들은 게 있습니다. 중요하게 아까 이야기를 꺼내셨고 네. 선생님들이 실제로 사진을 놓고 비교를 해봤는데 그렇죠. 그거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우리 육군 정복을 보시면은 아마 정복 보신 분들이 아마 많은 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일단 한 번씩 한 이상씩은 보셨을 건데 참고로 그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요다음 12일에 그 장교 합동 임관식이 있으니까 TV 중계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육군 정복에 보면은 오른쪽 상단 포켓에 그러니까 주머니에 그 흔히 속어로 쌀자루라고 불리는 아니요 오른쪽은 네, 오른쪽 맞습니다. 오른쪽은 네, 오른쪽 맞아요. 착용자 기준으로 오른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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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히 쌀자루라고 불리는데 그게 뭐냐면은 육군 휘장입니다. 아예 쌀자루는 그게 아니죠. 쌀자루는 그거죠. 지휘관. 지휘관이장이 쌀자루구나. 그건 그냥 육군 메달이고. 육군 아,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어느 게 맞는 헷갈려요. 거지. 그 지휘관이장이 쌀자루 맞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네. 그 육군 휘장이 이게 또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일본 육군에서 네. 일본 육군의 대대장의장 네. 그리고 항공근무자의장 예. 그리고 일본 육군대학 졸업자의장 그걸 보면은 이 육군의장하고 많이 유사합니다. 근데 그것만 닮은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사진 보면서 이야기했던 게 미군들이 지휘장 우리가 소위 말하는 쌀자루잖아요. 네,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 건데 군복에 보면 전투복에도 이게 달아요. 알죠. 쌀자루는 그 착용하는 사람 기준으로 왼쪽에 다는데 이게 그 쌀자루 포대 모양으로 해서 보인다고 해서 쌀자루인데 이거 미군은 이런 문화 없거든요. 안 달죠. 네, 그렇죠. 없어요. 복제 규정이 없었고 역사에도 없었어요. 네. 근데 우리 군에는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까 봤는데 일본은 대대장부터 그게 있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아까 보니까 그 중요한 그 잎사귀 테두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잎사귀. 똑같은데? 근데 아무도 그걸 몰라, 사람들이. 심지어 지금 우리가 쓰는 그 지휘관의장은 1971년에 제정된 것입니다. 그렇죠. 6.25 때부터 쭉 변천돼서 들어온 거죠. 네. 그 미국 문화에는 없었던 문화인데 언제부터 그 복제 문화가 근데 모양도 카문카르토 일본군하고 비슷하게 바뀌었어. 그게. 왜 이러는 걸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참 보면 참 난해해요. 우리나라 복제 규정이라는 것도 군인들이 왜 그렇게 센스 없이 만들어 버리는 건지.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네요. 복제나 이런 부분에서 한국적인 문양이나 이런 것들 좀 더 찾아내야 될 텐데. 점점 찾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노력은 합니다. 예, 맞아요.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그런 게 들어와 있는 거죠. 무의식 중에 잠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예 그런. 아예 무의식 중에 들어와 있는 거죠. 예.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뭐 이제 그 이야기 일단 쭉 하셨고.
뭐 일단 뭐 재미있는 이야기들 일단은 저희가 뭐 복잡하게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들어왔냐 이런 내용 원론적인 부분보다는 소소한 요소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제 조금 다른 거 3.1절이니까 우리가 위령이라든가 순국선열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먼저 한번 드릴까 하는데요. 그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는 현충 시설물인 탑이나 비석의 상당수가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어떤 문제일 것 같아요? 야스쿠니 신사가 신토라는 건 아시죠? 일본식 알죠. 천황을 네. 중심으로 하는 네. 이 신토식 일본군 묘지 묘석 모양에서 유래한 겁니다. 그렇죠. 어머나 세상에.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있냐면 국가보훈처 산하의 19개 보훈지청 충영시설의 정보 시스템에는 이게 버젓이 이런 시스템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모양이냐면 일제 강점기 때 평양에 청일전쟁 전사자 충홍탑이 시처가 된 모양이에요. 이 모양이. 물론 일본 장병들을 추모하는 물론이죠. 거죠. 일본군이죠. 그렇죠? 그 구 천황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을 모시는 거죠. 그 보면은 어떤 모양이에요. 끝이 뾰족한 사각 기둥 모양으로 돼 있고 이 모양은 어디서 유래를 했느냐. 일본 항실의 그 3대 신기 가운데 하나인 천총운검, 전총운검. 발음이 좀 어렵네요. 그 중에 하나의 모양을 따온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다른 모습으로 대표적으로 남아있는 게 수원 남창동의 대한민국 독립기념비. 네. 이게 일본 육군 묘지석과 동일한 형태로. 세상에. 어떻게 대한민국 독립기념비가 일본 육군 그 묘지석이라고 시기가 더 그러니까. 중요해요. 시기가 1948년이야. 정부 수립부네. 정부 수립부. 그리고 포천 가산면에 육사생도 6.25 참전 기념비 역시 일본군의 위령비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까지는 이제 국내예요. 네. 하지만 국내에서 문제가 끝났다면 우리가 안에서 세는 게 밖으로 안 셀 텐데 네. 문제는 밖으로도 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형태들이 조형물들이 그 보면은요 해외에도 788개소에 관련된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런 순국선열을 기리는. 근데 그 중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공군박물관 내에 있는 한국전쟁관 입구에는요 야스쿠니 신사 앞에 있는 도리아라고 해서 조형물이 있습니다. 도리. 예, 도리아와 동일한 모양의 코리안 워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거 무슨 생각으로 누가 이렇게 만든 걸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 사실 그 몇 년 전에도 뉴스에서 봤는데 그 의외로 그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그 외국에 잘못 알려진 게 되게 많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 측에서 그 제대로 안 알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나 그런 싶네요. 것도 있겠지만 이 양식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모르니까 이걸 못 알리는 겁니다. 네.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영국, 필리핀, 벨기에 현충 시설물에도 있고 뭐 딕스미드 한국전 참전비 주변 시설물도 마찬가지라고 이런 기사와 보고서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참고로 이 중간 껴들어서 죄송한데 그 예. 도리아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그 신사 입구에 생기는 네, 조형물입니다. 그렇죠. 입구에 네. 들어오는. 그렇죠. 그거 네. 똑같이 도리이라 그러는데 네. 그거 똑같이 돼 있고 뭐 이 외에도 뭐 3.1운동 무안 의적비라든가 전남 무안에 제주시 해병 혼탑 부산 남산동의 3.1운동 기념비. 3.1운동 기념비가 우리가 네. 지금 그것 때문에 하는데 그러니까 3.1운동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일본식이라 이거죠. 네, 그리고 울산의 박상진 의사 추모비도 그렇고 포항시의 그 옛날 그 포화소굴인가요? 네. 그 포화소굴, 그렇죠. 그 주인공이었던 이제 포항 전몰 학도 충원탑. 이것도 일본식이고.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있고요. 이제 이런 문제도 있었고 이거는 일단 심각한 문제입니다. 솔직히 보훈처가 그동안 뭐 하고 있었는지 자기의 역사를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요거 말고 이제 또 다른 이제 저는 이제 우리 땅에 남아져 있는 일본군의 잔재라는 걸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그 2005년 서울시 산하의 SH공사에서 대규모 택지 공사를 조성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뭐가 발견된 줄 아십니까? 그때 어디서 보니까 관련된 게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아마 일본군 장교관사가 맞습니다. 일본군 장교관사로 추정되는 목적 건물 22동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이제 문화재청은 이게 역사적인 보존 가치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 보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이제 SH공사 측에 통보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나쁜 역사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분명히 그래야 될 부분이 있긴 한데 이게 조금 근데 조금 뭐가 문제였냐면 절차상의 문제도 있었고 또 하나는 그 형평성의 문제도 당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종로 쪽 일대 서울 중심부에 있던 개발 지역에 있었던 피막골의 유적들은 거의 이 보존 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가 싹 밀었죠 거의 뭐. 밀어버리다시피 뒤늦게 이제 보건공사는 들어가긴 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조선, 그러니까 1910년대에 그 당시의 시가지 지적도를 기본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에 끊겨져 있는 역사를 복원하는 거죠. 이제 그거는 뒤로 미루고 왜 하필 일부분 장교 막산만 문화재청이 우선적으로 보존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지는 저는 솔직히 좀 의문이에요. 왜 이러는 걸까요, 진짜? 그리고 이게 어디로 들어갔냐면 아파트 단지 안에 2개 동이 들어가 버렸어요. 단지 안에? 네, 단지 그냥. 안에 2개 동이 복원이 돼서 들어간 건데 이 주민들 결국은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요. 당연하죠. 자기 아파트 단지 앞에 일본군 막사 복원한 게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활용도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제 재미난 건 요 뒤에 이제 이야기 나오는 게 뭐냐면 요 주변에 나중에 뭐가 들은 일본인 학교가 또 이전을 해왔다. 어이쿠야. 그래서 조금 보면은 너무 이런 거 보존한 거, 그러니까 과거의 아픈 기억을 기억하는 건 좋지만 문화재청이 이런 잔재를 어떻게 정확하게 국민들하고 인식시킬 수 있는 세련된 표현 기법이나 그런 행정 절차가 너무 없다라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거 말고 우리 자연경관에도 이런 게 남아 있어요. 자연경관이. 네, 자연경관에 남아있고, 일단은 우리 군사시설 중에도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일단 자연하면 용산기지 이전 문제를 또 빼먹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용산기지 내에 2017년에 일단 완료가 된다고 하지만 솔직히 그것도 문제는 많습니다. 일부는 뭐 이렇게 저리 떼먹고 저리 떼먹고 각 단체들끼리서 떼먹어가지고 실제로는 용산이 제대로 복원되지 않을 거란 이야기가 있는데, 미군기지 내에 132동의 일본식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어이쿠야. 참고로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용산기지는 원래 옛날에 일본군 주둔지였습니다. 조선군이라고 했죠. 네, 조선군 사령부였죠.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육군사관학교. 네. 사관학교도 그 일본군의 군사 훈련소였습니다. 그렇죠. 그런 게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제주도하고 남해안 우리 한려 국립 해상공원이라 그러나요? 네, 한려수도. 그 일대도 지금 보면 알게 모르게 파져 있는 동굴들이 되게 많고 충북 영동에도 그런 동굴들이 있는데 이 동굴의 역사적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보존해서 전달돼야 되는데 그래서 일부에서는 영동에서는 이걸 와인 저장고로 쓰고 있더라고요. 와인 저장고. 와인 저장고를 쓴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이런 역사적 가치를 보존을 했다 그러면 살아있는 것들을 좀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이게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네거티브한 것도 우리의 역사고 우리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걸 알려서 더 이상 이런 것들이 커지지 않도록 후대에 알려야 되는데 그걸 못 알린다는 게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국립공원에 충북 고락산 일대를 보면요. 나무에도 아직까지 식민지의 잔재가 남아 있어요. 나무에 식민지 남아.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 일본이 군수물자 중에 기름이 떨어지니까 동백이라든가 이런 데서 추출되는 기름을 얻으려고. 그게 소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네. 소나무의 송진을 기름으로 끓여서 쓰게 되면 기름의 대체 역할을 어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채취하기 위해서 소나무를 일대를 전부 다 훼손을 시켜놓은 거예요. 지독한 놈이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시설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남아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군사시설에서 잠시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강주 서구 치평동 일대에는 치평리 비행장이라는 게 또 있어요. 네, 그렇죠. 치평리. 이 치평리 비행장이 아시아 태평양 전쟁 말기에 일본군이 마지막으로 급조 밀릴 때 파일럿을 양성한 곳입니다. 이 중에서 일부는 가미카제로도 가기로 했었죠. 아픈 기억이 서려 있는 곳이죠. 근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찾아낸 건데, 제가 일본에서 대학원을 다닐 때 메이지 대학에서 이제 대학원을 다닐 때 저희 학교가 좀 독특한 행동을 했어요. 아까 지금 제가 네거티브의 문화재도 남겨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렇죠. 메이지 대학에 보면 노보리토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 학교 공사를 하다가 뭐가 드러났냐면 구일본군의 시설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역사 속에 묻혀져 있던 시설이었는데 뭐였냐면 공식 명칭은 일본 육군 제9연구소입니다. 연구소죠. 그럼 연구소는 뭔가를 연구하는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무서운 연구소였어요. 노보리토 연구소라고 일명 불렸는데 이 안에 만드는 게 위조지폐, 화학무기, 그다음에 풍선폭탄, 첩보와 이런 교란 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엄밀히 국제법 위반입니다. 그렇죠. 일단 중국 위패를 만들어서 중국 경제를 공황에 빠뜨리게 하자. 그리고 이제 생화학 무기를 만들어서 그걸 뿌리자. 731 부대하고 연계해 가지고. 근데 이 노보리토를 제가 이제
저희 교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본 게 재미났던 게 뭐냐면 노브리토에 있던 생화학 무기의 원액은 원액 실험은 어디에서 한줄 아세요? 그거 설마 조선 땅에서 한 거 아니었을까요? 부산 서하구 일대 삼각주 일대. 아, 나쁜 놈들이네. 지독한 놈이네. 이게 나라에서 하지. 그게 왜 그랬냐면 그 소를 이게 일본이 원래 그 소품종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소를 개량해서 가져가기도 했었고 그 소를 수출입하기 위해서 소를 검령하는 우여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었고 그게 동물 감사소로 바뀌었는데 고기를 전쟁 용도로 바꿔버린 거죠.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역사를 쭉 흘렀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에서 나온 게 뭐냐면 우리의 학교의 나쁜 역사는 우리가 전달해야 된다. 일본인들한테 일본이 얼마나 야비했는지 얼마나 나쁜 국가인지 전달하자라고 해서 그걸 보고 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한국에 심어놓은 그 생화학 무기 실험장을 가서 현재는 어떻게 바뀌었고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를 연구를 하자 해서 저희가 탐방을 떠났습니다. 지도 한 장 들고 당시 갔는데 이제 그게 이제 바뀐 게 뭐냐면 제가 간 게 2011년도에 갔었는데 비교적 최근이네요. 예, 이제 그게 뭘로 바뀌냐면 지금은 명칭이 이제 좀 바뀌었어요. 제가 갔을 때는 뭐 국립 뭐 가축위생연구소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었는데 지금은 그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검역계류장으로 돼 있어요. 예. 여기를 갔는데 국립수의과학 검역을 예, 그래서 가서 담당자분한테 저희가 방문이 가능한가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목적이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역사 학생들인데 그 한국에 있는 일본의 나쁜 잔재를 좀 찾아보고 우리가 반성해 봐야 될 필요성으로 찾아왔다. 이제 흔쾌히 이제 협조를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 건물 설계를 하는데 그 대부분은 없어졌어요. 없어졌고 2개 동만 남아 있는데 동물 소각로 그 2개만 남아 있고 그 원래는 호수 안에 있던 비석을 입구 정문 쪽으로 빼서 옮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연구소가 예전에 생화학 무기를 개발하는데 일조를 한 걸 알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 직원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좀 대단했던 게 뭐냐면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우리의 그런 역사를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나갔던 역사를 오히려 일본인한테 배우는 게 조금 부끄러운 면도 있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 시설, 우리 지형, 우리 아름다운 강산에 남아있는 이 잔재들을 어떻게 우리가 후손들한테 관리를 하고 교육을 시켜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중요하게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참 재미난 이야기긴 하지만 앞에 말씀 나누신 것도요. 하여튼 뭐 저는 일단 그런 내용 쪽으로 조사를 좀 해봤고요. 이제 유학 파티는 안 와요? 박수 한번 줘요. 좀 이럴 때. 참 지금이라도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는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좀 우리 좀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일단 우리가 이제 이야기가 좀 많이 길어졌는데 좀 이제 뭐 궁금한 거 오늘 근데 뭐 두 사람들 이야기 안 한다면 이야기 잘하네요. 뭐 저한테 다 남긴다더만. 아이고 그래도 뭐 좀 뭐야 외동님보다야. 자 그럼 이제 뭐 질문 시간 한번 받아들여요. 제가 과감하게 자신감 넘치게 유학 파티 한번 낼란다. 자 질문의 시간. 자 질문 한번 던져봐요. 자 그러면은 저기 우리 유학파 외동님께서는 네. 왜 벌써 광복 70주년이잖아요. 왜 아직까지 어떤 잔재랄까 이런 게 많이 지워지지 않을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와, 질문을 했더만 진짜 어려운 질문 던지고 그랬다. 너무하네, 이 사람들. 진짜. 일단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친일이다, 일본 출신이다, 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친일은 나쁜 거죠. 나쁜 거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할 시기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본군 출신자를 바라보는 게 일단 우리가 일본군의 잔재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일본군 출신자라 해서 전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네, 그렇죠. 예를 들면은 일본 육사를 나왔던 노백린이라든가 네. 유동열이나 이런 분들은 독립운동가셨고요. 애국지사죠, 그분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본 육사 26기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지청천으로 알려져 있던 네. 본명이 갑자기 얘기 안 나네. 지청천으로 했던 우리 광복군 사령관님도 일본 육사 출신이었고, 그렇죠. 일본군 육군 중위로 복무하다가 도망을 가서 도망을 갔다기보다는 이제 넘어가신 거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본군 출신 중에 강제징병 당한 사람들. 네, 그렇죠. 예를 들면 학도 의용병으로 해서 일본에서 유학을 해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가 징병제에 의해서 끌려갔다가 이제 대학생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일본군 장교로 이제 단기 숙성 교육을 받은 거죠. 소모품으로 간 겁니다. 솔직히 따지고 보면 이분들도요. 그 기록들을 보면
일본 육사는 출신들은 보존을 시키고 소모 장교들은 다 죽여버렸거든요. 거의 뭐 사실로 내버렸는데 이런 분들까지 우리가 너무 친일파로 보는 이런 가정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군이 좀 이상하게 좀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뭔 이야기냐면 자기들 선배들의 이야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치부가 드러날 이야기는 아예 이야기를 안 해버리는 거야. 이제는 이야기를 꺼내도 될 시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거가 꼭 나빴던 건 아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가정에서 배경에서 자라졌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서 객관적으로 도출을 해내야 되는데 그냥 마치 일본군 건 아니야. 그냥 자기 방어적인 기제들만 너무 높여버린다는 거죠.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군에서 일단 이런 문화들이 많이 남게 된 거고 사회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거 되게 좀 길어질 이야기인데 국민교육과 군대교육이 하나였던 시절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재미난 게. 그렇죠. 일본에서 국민교육과 군대교육이라는 책이 있는데 군대는 국민을 만들어내고 국민은 다시 군대를 만들어내는 그런 교육과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국민교육 현장과 군인 복무교육 그렇죠. 두 개가 일본에서는 군인 치규와 교육치거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장교의 책무도 마찬가지로 일본군 그대로 뺏겨왔고 그런 이 사이클이 있었는데 사회 자체도 반성이 없었다라는 거죠. 군만 매도해버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와 군과 조금 나와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터놓고 할 그런 연구도 좀 필요하고 우리도 너무 일본이라 그러면 히노마루 콤플렉스를 좀 버려야 될 필요성도 좀 있다. 걔네들이 왜 그러는지를 좀 심층적으로 봐야 돼요. 감정적으로 다가갈 부분이 아니라. 아마 여기서 이런 이야기하면 조금 일본 편애하는 이야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좀 더 나서려 그러면 좀 더 한 발짝 물러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게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가 안 된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제 이야기는 끝났고요. 두 분들 간단하게 예. 하실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죠. 예, 제가 조사하면서 느낀 건데, 역시 자주국방은 물질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정신적인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여태까지 주로 눈에 보이는 잔재를 얘기를 했지만은 진짜 청산해야 될 거는 일본군의 사상, 잘못된 사상이 아닐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지나친 정신주의, 그리고 인명하고 인권의 경시, 그리고 군부의 지나친 폐쇄성과 우월주의, 그리고 네. 그로 인해서 결국 일본의 내정까지 개입을 했다가 폭주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태평양 전쟁에서 완전 쫄딱 망하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청산해 버려야 될 일본군의 잔재가 아닐까.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조사하면서. 오늘 점통님이 완전히 나이스한 마무리를 지으시는데. 자, 마지막 짧게 우리 또 일본군 잔재는 우리 군 창군기부터 사실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많은 노력으로 이제 하나둘씩이라도 그래도 지워져 가고는 있는데 아직도 좀 진짜 아까 점덕님 말씀하신 대로 정신력 드립이라든지 진짜 특히 우리 군 진짜 전투력을 갉아먹는 구타 가혹행위 이젠 진짜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자, 오늘 이야기 생각보다 너무 무겁게 간 느낌도 있긴 한데 오늘 좀 3.1점이라는 우리 역사적인 기점에서 좀 무겁게 저희 방송도 할 필요는 간혹가다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3.1절이라는 시기하고 우리 강복 70주년 이제 곧 코앞입니다. 8월 15일. 그 앞까지 우리가 좀 더 진정한 의미의 강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서 우리들 모두가 한번 깊게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의 시체를 넘고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